안녕하세요. 영어책 골라주는 엄마 연골맘입니다. 아이를 미국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역시 미국은 우리와 많이 다른 나라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들이 가끔 있어요.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이민자들이 모여 만들어준 국가이고, 그래서 원주민이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라든지 의외로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 등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뿌리 깊은 인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현지에 와서 다양한 인종들을 만나고 이런 인종 갈등이 여러 사건으로 표출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이민국가를 몸으로 체험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지난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읽히고 읽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독서를 통해서 나와 다른 인종과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에 관한 챕터북 3권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은 크리스티나 베이커 클라인의 오판 트레인 걸입니다. 이 책은 크리스티나 베이커 클라인의 베스트셀러 소설 오판 트레인의 어린이 버전입니다. 오판 트레인의 주인공이었던 비비안이 나이가 들어 또 다른 고아소녀 몰리와의 만남을 통해 전혀 다른 세대의 두 사람이 같은 경험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몰리는 8살 때부터 위탁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몰리의 태도가 문제였다곤 하지만 몰리는 어느 곳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결국 몰리는 소년원에 가게 될 위기에 처하고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할머니의 다락방을 청소해주는 사회봉사를 하기로 합니다. 억울하고 화난 마음으로 할머니의 집에 가게 되지만 비비안 할머니를 만나는 순간부터 몰리는 비비안이 자신이 전에 만났던 어떤 어른들과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비안은 몰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몰리의 말을 들어줍니다. 곧 몰리는 할머니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비비안 역시 고아였습니다. 뉴욕시로 이주한 아일랜드계 이민자였는데 수백 명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중서부로 가는 소위 고아기차를 탔습니다. 이 고아기차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1854년부터 1929년까지 고아기차라 불리는 기차가 정기적으로 동부에서 중서부 농장 지역으로 수천 명의 버려진 아이들을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해줄 따뜻한 가족을 꿈꾸고 기차를 타지만 대부분 도착한 가정에서는 힘겨운 노동과 가족이 아닌 하녀나 하인으로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비비안은 몰리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비비안의 다락방에서 추억이 담긴 박스들을 정리하면서 우정과 용서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 책은 240페이지고요. 렉사일 레벨은 700입니다. 독서 권장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크리스티나 베이커 클라인은 8개 책이 베스트셀러로 수상될 만큼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라고 해요. 게다가 그의 책은 40개국으로 번역되어 나갔다고도 합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남부 그리고 메인주에서 자랐고요. 뉴 잉글랜드 픽션상, 레인 문학상, 반세 노블 디스커버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연골맘의 이유 있는 선택. 내 이웃과 친구를 뒤돌아보게 하는 책. 요즘 한국에서 정인이 사건으로 관심이 뜨겁죠? 정인이 사건도 입양과 관련이 있었잖아요. 21세기인 현대 요즘에도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사랑을 그리워하며 부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너무 아프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고, 내가 사는 지역,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책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모르는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는 책. 고아기차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 너무나도 크고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나라인데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감춰진 역사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 속에 감춰진 문화를 알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샬링 윌링 맥모니스의 인디안 노 모어입니다. 이 책은 2019년 시카고 독립도서관 베스트북에 뽑히기도 했고 2019년 아메리칸 인디언 아동문학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10살 레지나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움프카 부족의 일원이었고 그랜드론드 보호구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0살 레지나가 가족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레지나는 조상 대대로 인디언이었고 부족의 풍습이나 문화에 따라 살고 있는 등록된 번호도 갖고 있는 합법적인 인디언이었지만 연방정부가 레지나의 부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서명하게 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더 이상 인디언이 아닌 사람이 됩니다. 오레곤주에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었던 레지나의 아버지는 인디언 이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합니다. 레지나는 58번가의 새로운 이웃들에게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고 생애 처음으로 폭력적인 인종차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레지나의 아빠는 아직도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일한다면 백인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죠. 흑인 인권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던 1957년을 배경으로 비록 땅과 공동체는 빼앗겼지만 아메리칸 인디안의 정신과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평등한 시민으로 대우받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레지나 가족의 이야기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얼과 정신을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 힘썼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샬링 윌링 맥모니스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책처럼 움프카 부족으로 그랜드론드 남부 아메리칸 인디안 보호지역 원주민이었습니다. 작가는 벌몬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미국 원주민문제위원회에서 일을 했고요. 2016년 작가인 마가리타 앵글에게 멘토링 수업을 받게 되고 그때 쓰기 시작한 원고가 1954년 인디안 부족이 해체된 후에 그녀의 가족의 경험에 바탕을 둔 인디언 노 모어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2018년 작가는 사망하게 되는데요. 친구인 트레이시 소렐이 2018년에 사망한 친구의 이 원고를 받아서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트레이시 소렐은 어린이들을 위한 소설, 논픽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전 연방법률 변호사이자 정치의 공모자였던 그녀는 아메리칸 인디언 보호구역인 체로키의 시민권자고요. 자신의 부족이 있는 오클라호마 북동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211페이지고 렉사이즈는 720입니다. 독서 권장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입니다. 연골망의 이유 있는 선택. 아메리칸 원주민의 역사에 대해 원주민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 미국 역사의 중요한 축인 아메리칸 인디안에 대해서 원주민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라서 다양한 관점으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과 뿌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책.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살아가는 교포들이나 한국계 이민자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인 2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바로 이 정체성의 혼란 때문이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나리란 영화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패트리샤 맥락클람의 평범하고 키 큰 사라입니다. 이 책은 1986년 뉴베리 수상작으로 패트리샤 맥락클란의 위팅 가족 시리즈의 첫 번째 책입니다. 19세기 후반 미국 중서부 지역을 배경으로 어린 애나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미국 시골 농장에서 아내를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힘겹게 기르며 살아가는 안나와 케일럽의 아버지 제이콥은 신문에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를 채워줄 사랑을 찾는 우편 신부 구인 광고를 하게 됩니다. 메인주에 사는 사라 엘리자베스 휘튼이 이 광고를 보고 편지를 보내오고 안나의 가족과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어린 케일럽은 사라에게 노래를 부르는지 질문을 합니다. 편지를 주고받던 중 사라는 한 달 일정으로 안나의 집을 방문하기로 하고 답장을 씁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갑니다. 노랑 모자를 쓰고 키가 크고 평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제가 노래를 부른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안나는 죽은 엄마의 기억 때문에 처음에는 사라를 경계하지만 점차 경계는 무너지고 성실하고 억척스러운 사라는 농사일을 배우고 제이콥을 열심히 도우며 서로에게 깊은 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사라가 혼자서 마차를 타고 시내에 가게 되고요. 안나와 케일럽은 사라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마음을 졸입니다. 해질 무렵 사라가 무사히 돌아오면서 안나의 가족은 뛸 듯이 기뻐하는데요. 사라는 고향의 바다도 그립지만 이곳을 떠난다면 너희들이 더 보고 싶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혹시 옛날 TV에서 방영했던 초원의 집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이 책 역시 그 드라마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드라마에 나왔던 가족과 비슷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초원의 집을 사랑했던 독자들 또는 역사소설을 사랑하고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책일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읽어주셔도 굉장히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바로 이 책을 읽어주셨다고 합니다. 이 책도 챕터북이고요. 챕터북 치고는 굉장히 짧은 112페이지입니다. 렉사일 지수는 650이고 권장 독서 연령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입니다. 영어를 주 언어로 배우지 않는 아이들에게 영어 교재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책인데요. 쉽고 꼭 필요한 단어들로 쓰여져 있어서 처음 챕터북을 접한 아이들이 시작하기 좋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 내용으로 등장하는 우편 신부란 것은 19세기 미국의 각종 전쟁이라든지 서부개척 시대 등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아내를 잃은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편으로 부인을 구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해요. 보통 동부에 사는 여자들과 서부에 사는 남자들이 매칭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고요. 듀베리 수상작인 만큼 정돈된 스토리와 읽기에 적합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들에게 권유할 만한 책입니다. 연골맘의 이유 있는 산책 19세기 후반 미국 중서부 농장의 평화로운 목가적인 이야기. 동화책을 읽는 것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아이들이 읽기에 딱 적당한 교과서적인 단어들로 만들어진 책이라서 엄마가 내용을 잘 몰라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쉬운 단어로 영어 실력을 늘리기에 적당한 책. 쉬운 단어와 짧은 길이로 챕터북 읽기를 처음 시도한 아이들에게 권장할 만한 책이에요. 엄마와 아이가 같이 읽기에 적합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어떠셨나요? 조금은 생소한 미국 역사와 관련된 책이라서 낯설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조금은 다르지만 재밌는 책들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사는 이곳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오고 날씨도 춥습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엔 더 다양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